이 이상하고 거의 고통스러운 패턴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당신이 남자에게 간단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건 차가운 짜증이거나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듯한 태도로 일을 해주는 경우가 많죠. 당신은 지원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말하면 그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역설은 그가 어디서 어떻게 힘을 발휘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영웅이 되어달라고 할수록 그는 그 역할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릴 때부터 배워온 직접적이고 솔직한 도움 요청이 왜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자주 실패로 돌아가고 잠재적인 보호자를 수동적인 일꾼이나 조용한 비평가로 바꿔버리는 걸까요? 그 답은 남성의 무정함이나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깊고 보이지 않는 심리의 층,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고대 원형 언어 속에 있습니다. 융은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심리학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도움을 요청받는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요청, 그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깨우는 한마디, 그의 역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말을 꺼는 한마디로 영웅이 됩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대중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영웅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것이 본능이 아니라 원형에서 오는 부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영웅 원형은 모든 남성 아래 잠들어 있으며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올바른 부름, 오직 여성만이 줄 수 있는 그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신비를 풀어낼 것입니다. 왜 당신의 예전 방식들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단 하나의 요청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당신을 돕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돌보고 보호하고 그 돌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장 높은 의미를 발견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청원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위협을 이루는 대상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이 지식은 그의 당신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바꿔줄 것입니다. 펄트 1. 직접적인 요청의 비극. 왜 나를 도와줘야 해? 매력을 줄입니다. 별표 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신이 남자에게 이 선반 좀 달아줘, 쓰레기 좀 버려줘, 또는 이 보고서 좀 도와줘, 나 혼자 못하겠어 라고 말할 때 실제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고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는 그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잠재적인 영웅적 행동을 단순한 집안일 수준으로 격화시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순간 당신은 그의 자아, 즉 전체 인격이 아니라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 유용한 남자의 역할에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실행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행은 피로와 의무감을 낳을 뿐 결코 영감이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거 좀 도와줘 라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여러 파괴적인 메시지를 해독하게 됩니다. 첫째, 너는 보고야. 지금 이 순간 너의 가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기능에 있어. 둘째,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미 모든 걸 결정했어. 계획도 내가 세웠고 너는 그냥 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손일 뿐이야. 셋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메시지, 나는 약하니까 내가 필요해. 이렇게 되면 그의 눈에 당신은 신비롭고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영웅 원형은 동정심으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보전이 있을 때 깨어납니다. 영웅은 구해줄 약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면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지성, 전략,
의지를 쓸 기회를 빼앗는 셈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사냥의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대신 그저 물고기를 쥐어주는 꼴이죠. 융은 인간의 정신이 그림자의 통합을 통해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의 그림자에는 종종 공격성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억눌린 욕망, 쓸모없고 필요없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에게 지시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이 그림자를 긍정적으로 통합할 기회를 주지 않는 셈입니다. 오히려 그의 잠재의식 속 두려움, 즉 나는 쓸모 있을 때만 사랑받는다는 생각만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번아웃과 원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사에게 그의 연인이 우리 왕국을 드래곤으로부터 지켜줘라고 말하는 대신 여기 칼이 있어. 칼을 휘두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도 있어. 단계별로 드래곤을 죽이고 나서 보고해줘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의 모든 마법, 모든 의미, 모든 명예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그저 일상적이고 불쾌한 일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런 식의 도움을 받은 후 종종 시무룩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영웅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이용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당신이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그의 무의식은 이 고갈된 느낌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항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영웅 본능을 깨우는 첫 번째 단계는 직접적이고 기능적인 부탁의 비극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를 단순한 실행자로 보지 말고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하세요. 별표, 둘째, 영웅 원형, 남성의 영혼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별표, 어떤 열쇠가 자물쇠에 맞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자물쇠 자체를 연구해야 합니다. 융이 말한 이 영웅 원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화에서 나오는 근육질의 만화 같은 구조대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구조 중 하나입니다. 남자가 혼돈을 극복하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고자 하는 내면의 타고난 욕구입니다. 영웅은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웅은 자신의 힘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된 목표는 단순한 승리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는 혼돈, 문제, 두려움의 상징인 용과 싸우지만 단순히 용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의미, 더 높은 가치를 상징하는 공주를 구하고 온전함, 새로운 지위, 자기 실현을 상징하는 보물을 얻기 위해 싸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원념은 남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보호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결과 이상의 무언가가 걸려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활성화됩니다. 남자가 자신의 행동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느낄 때 이 원형이 활성화되며 그에게 있어 이 최고의 가치는 대부분 한 여성이 됩니다. 여성의 약함이 아니라 그녀만의 세계입니다. 융에 따르면 남성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능동적이고 행동하는 부분은 여성의 아니마, 즉 그녀의 영혼과 내면 세계와의 접촉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자신을 문제의 집합체가 아니라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질서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세계로 보여줄 때 남성의 영웅 원념은 바로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선발을 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요새 안에 아늑함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세계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왕국의 경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쪽은 단순한 기능이고 다른 한쪽은 사명입니다. 한쪽은 일이고 다른 한쪽은 봉사입니다. 영웅은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 문제, 즉 용, 실제 또는 잠재적인 위협, 질서를 필요로 하는 혼돈입니다. 둘째, 의미, 즉 공주 혹은 보물, 자신이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름답고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별표 행동의 자유, 즉 위협을 이룰 권리입니다. 별표 스스로 무기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승리의 지필자가 되어야지 단순한 실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이걸 해라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라는 첫 번째 요소만 주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의미와 자유를 빼앗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 자신이 그가 물리쳐야 할 용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구해야 할 공주가 아니라 그저 그를 내버려 두게 하려고 과제를 완수하게 만드는 셈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사고방식의 혁명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에게 용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거나 칼을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가 지키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왕국이 되는 것이며 그의 내면의 영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별표, 셋, 의미의 수호자로서의 여자, 당신의 진정한 역할. 별표, 이 영웅의 각성 드라마에서 여성의 역할은 전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공경에 처한 아가씨가 아닙니다. 그녀의 역할은 훨씬 더 깊고 더 미묘하며 더 강력합니다. 그녀는 의미의 수호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여성이 위대한 남성의 힘이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맥락,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본성상 정복자이자 건설자입니다. 그는 외부 세계에서 행동합니다. 여성은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녀는 점원이고 그는 그 점원의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그 점원이 방치되어 잡초와 혼란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도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잘 가꿔지고 꽃이 만발하며 향기로울 때 그것은 어떤 위협과도 맞서 싸울 만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융은 성숙하고 통합된 여성 아니마가 질서 잡힌 내면의 우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 그녀의 가치관, 그녀의 안락함, 그녀의 아름다움, 그녀의 평화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니마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녀는 조화와 가치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영웅이 찾고 있는 그 보물이 됩니다. 당신의 인물은 남자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물은 그에게 당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이나 취미에 열정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평온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세계입니다. 삶을 즐길 줄 알고 주변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가 남자에게는 본능적으로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지키고 싶어지는 바로 그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문제, 예를 들어 고장난 수도꼭지, 도로에서 무례한 사람,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은 더 이상 그에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의미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평을 멈추세요. 불평은 당신의 세계에 혼돈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끊임없는 불평을 듣는 남자는 지켜야 할 왕국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을 보게 됩니다. 기쁨을 키우세요. 당신을 채워주는 일을 하세요. 당신이 행복한 상태일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세계가 소중하고 지킬 가치가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아늑함을 만드세요. 사랑을 담아 공간을 정돈할 때 당신은 에너지로 여기에 소중한 것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이 되세요. 당신의 평온함은 그의 내면의 영웅이 모든 폭풍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안전한 항구입니다. 당신이 의미의 수호자가 되면 더 이상 도움을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가 스스로 당신의 왕국에 접근하는 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괜찮아? 누가 너를 기분 상하게 했어? 무슨 소리가 나는지 내가 한번 볼게.
당신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 그의 내면의 필요, 그의 사명, 그리고 자기 실현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 곁에서 영웅이 되고 싶어서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어머니 원형의 위험성, 영웅을 아들로 만들지 않는 방법. 여성이 의미의 수호자 역할로 가는 길에는 많은 이들이 빠지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 원형의 함정입니다. 윰은 역할이 뒤섞이는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썼습니다. 여성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남자를 지나치게 보살피고 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며 그의 삶을 정리해주기 시작하면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공주가 아니라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열정을 찾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를 정복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인정을 구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도망치려 할 뿐입니다. 영웅 원형과 아들 원형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영웅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아들은 세상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여성의 행동에서 어머니 원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녀는 원치 않는 조언을 합니다. 다른 셔츠를 입는 게 어때? 왜 아무개한테 전화하지 않니? 그녀는 그의 일에 간섭합니다. 청구서 낸 거 기억했어? 병원 예약은 했니? 그녀는 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줍니다. 그녀가 직접 전화하고 약속을 잡고 그의 실수를 바로잡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식에 대해 비판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다른 것부터 시작했어야지. 그녀는 그를 어린아이처럼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많이 피곤하겠구나. 이 목록에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상징적으로 그의 내면의 영웅을 거세하는 셈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너는 무능해.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이 남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는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보살핌에 감사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유아성이 자라나거나 수동적이고 의욕 없는 아들처럼 변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짜증과 반항심이 곪아갈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부탁을 일부러 방해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자신이 남자임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여성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융이라면 이런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 즉 혼돈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남성에게 투사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그 대가는 그의 남성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호자는 결코 자신의 남자에게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신뢰합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혼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녀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힘을 기르는 방법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가 대신 해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 그거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는 어떤 짓이나 과보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객이 됩니다. 그러니 그 받았던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엄마 역할을 하고 있나요? 당신의 과보호로 그의 영웅성을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옳은 요청이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에게 어른이고 강하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는 남자로서의 권리를 돌려주세요. 5번째, 유능함의 공백을 만드는 기술. 별표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시나 요청은 효과가 없고 엄마 같은 보살핌은 모든 것을 망친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새거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유능함의 공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발 물러서서 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미묘한 기술입니다. 유능함의 공백은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여성적인 세계에 바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에 비해 그의 남성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원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새 옷장을 조립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잘못된 전략, 직접적인 요청입니다. 와서 옷장 조립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여기 설명서 있어. 이 경우 그는 단순히 실행자일 뿐입니다. 잘못된 전략, 엄마처럼 행동하기입니다. 여기 나한테 줘. 너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 내가 직접 알아서 할게. 이 경우 그는 무능한 아이가 됩니다. 별표, 올바른 전략, 유능함의 공백입니다. 별표, 같은 방에서 당신의 입에 집중하기 시작하세요. 이 옷장에 들어갈 예쁜 옷들을 펼쳐놓습니다. 아늑함을 기대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옷장 부품들을 혼란스럽지만 무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사색적인 표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장면을 연출할 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내 옷들, 미래의 아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 분해된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호자인 나, 지금은 아름다움을 정돈하느라 바쁜 내가 있습니다. 10번 중 9번은 남자가 이 장면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의 영웅 언염은 조화를 위협하는 혼돈을 차분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가와서 자, 여기 뭐가 있지? 내가 한번 볼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신이 그의 영역에 침범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영역에서 아름다움과 아늑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성적 힘의 영역에 에너지적 진공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뉴은 이것을 산보성의 원리로 설명할 것입니다. 여성적인 아니마, 내면의 감정, 아름다움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 그것은 남성적인 아니무스, 행동, 논리, 구조를 끌어당기고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법을 배우세요. 이 청구서 좀 처리해줘 라고 말하는 대신 차분하게 여보, 이상한 청구서가 왔어. 나는 전혀 모르겠어. 당신 책상 위에 올려둘 테니 그냥 잊어버릴게 라고 말하세요. 당신은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문제를 그의 전문 영역으로 넘긴 것입니다. 다른 방에서 쓰레기 좀 버려줄래? 라고 소리치는 대신 넘쳐나는 쓰레기통이 저녁 식사처럼 즐거운 무언가의 명백한 장애물이 되도록 상황을 만드세요.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처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을 없애는 것이 그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공백이 그의 주도성이 태어나는 비옥한 빈 공간입니다. 당신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그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별표 6. 그가 갈망하는 요청, 그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타이틀. 이제 우리는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처음에 예고되었던 그 비밀입니다. 우리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의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요청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요청은 당신이 이전에 했던 어떤 말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신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힘, 그의 비전, 그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하지만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문제든 집안일에서부터 존재론적인 문제까지 도와줘나 이거 해줘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의 역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의 여러 변형 중 하나를 말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의 조언이 필요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혼란스러워요. 남자의 시각이 필요해요. 당신이 이런 부분에 더 능숙하다는 걸 알아요.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일에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판단을 믿어요. 타이틀. 그 순간 그의 영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폭발과도 같습니다.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만들어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를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전략가, 현명한 사람, 창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남성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각, 당신의 힘이라는 표현은 그의 정체성의 핵심을 정확히 건드리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나는 당신 안에서 남자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약함이 아니라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워. 나는 무력해.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혼돈을 마주쳤고 질서의 근원인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칭찬입니다. 당신은 그의 비전을 따를 만큼 그를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넷째, 별표. 당신은 그에게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줍니다. 타이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으면 당신은 그에게 어떤 계획이든 세울 권리를 줍니다. 그는 직접 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고 조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발한 세 번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만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윰은 이 순간에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이상적인 결합이 일어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마, 즉 영혼과 감정이 그의 아니무스, 즉 이성과 행동의 권위와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웅 원형이 반응하는 부름입니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걸린 선반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그의 현명한 결정이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이 됩니다. 수리된 자동차는 혼돈을 다스리는 그의 힘의 상징이 됩니다. 그가 해준 조언은 그의 지성의 힘으로 당신의 세계를 지켜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준 당신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에너지와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단순히 보험을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영웅이 된 듯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 이후의 삶. 그의 영웅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영웅을 깨웠다면 이제 이 신성한 불꽃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관계 철학이 됩니다. 이 말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거나 조언을 해주었거나 문제를 해결했거나 당신을 보호해 주었을 때 당신의 반응이 올바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판은 잊으세요. 그가 당신이 상상한 것과 조금 다르게 했더라도 절대 나는 다르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의 모든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됩니다. 타이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감탄하세요. 마침표, 별표. 그냥 고맙다고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야. 그걸 어떻게 떠올린 거야. 내가 곁에 있으면 정말 든든해. 그렇게 쉽게 해결하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감탄은 영웅이 보상으로 받는 보물입니다. 이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 인정을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산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윰은 개성화, 즉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도 의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에게 청원자나 엄마 역할을 그만두고 의미의 수호자이자 그의 마음의 여인이 됨으로써 당신은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단순히 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보호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과 의무에 기반한 관계에서 존경, 헌신, 그리고 공유된 의미에 기반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론, 진정한 여성의 지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배우는 데 있지 않고 남자를 조종해서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 사이에서 펼쳐지는 춤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요청, 당신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 보여줘. 나는 당신의 힘이 필요해. 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 가장 깊은 층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웅적 원형이 그림자에서 나와 모든 영광을 드러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에게 남자로서의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욕으로부터 그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경과 신뢰로 그를 힘으로 채워줍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 강요받을 때가 아니라 영감을 받을 때 영웅이 됩니다. 그는 약해 보이는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해 보이는 여성의 세계를 위해 위협을 이룹니다. 이제 그 여성이 되세요. 당신만의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세요. 그리고 혼돈이 찾아올 때 스스로 전장에 뛰어들지 말고 군인을 위한 사용 설명서를 쓰지도 마세요. 당신의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지혜와 비전, 그리고 힘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의 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불꽃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영웅의 불꽃이며 그 왕국은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을 나누세요. 세상에 자신의 진정한 힘을 아는 여성이 더 많아지고 마침내 영웅이 될 수 있는 남성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춤이 되길 바랍니다.